더 자세한 뉴욕 증시 이야기 김태수 뉴욕일보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시장이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심도 좀 위축됐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장 시작 전에 발표된 6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3대 지수가 전부 상승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원래 6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4%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고 0.6% 늘어났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1.3%나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10시부터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뭐냐면은 5월달 기업 재고가 예상치가 0.2% 상승이었는데 실제로 0.5%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7월달 미시간 이제 관련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가 4.3%였는데 4.8%로 높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83이었는데 78.4로 굉장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86 예상하고 있었는데 80.8을 기록하면서 7월달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시장이 앞으로 15에서 20%까지도 후퇴할 기회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웬만해서는 15% 넘어가는 조정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20%까지도 언급을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만 이것이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이제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 초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띈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 크게 떨어졌고요. 금융주와 기술주도 1% 내외로 밀려나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0.28% 하락했는데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2.7%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유가에 대해서 지금 여름 수요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동성의 어떤 확대 부분 그리고 유가가 100달러를 정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에너지 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항공산업이 3.45%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 3,300명에 대해 가지고 휴가를 연장하는 걸 취소하고 여름 시즌에 맞춰가지고 다 복귀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프라이스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에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의 92%가 올해 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하고 카니발 회사들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대로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은 국가별 이동 통제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바로 캐나다 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해외 여행객들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비용 부담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바로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인데 의료 비용은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알러지 염려가 있어서 알러지 테스트를 하고 그러다가 뭔가 쇼크가 오는 듯한
증상이 생긴 거다 하면은 그날 이제 응급실에서 하룻밤 머물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1억, 2억 이런 비용들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을 제외하고 애플과 아마존닷컴이 마이너스 1.5% 내외의 하락을 보였고요.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1%가 하락을 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2.3%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예 현금화하든지 아니면은 종목들을 일정 수준의 리스크가 가능하다면은 감당할 수 있다면은 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에 지난 주에도 한 23% 올랐고 금요일 날도 1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된 알렉시온을 대체해가지고 21일부터 이제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이슈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불안하게 나오는 게 이제 2차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건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에서는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한국 인구의 한 3분의 2에 이르는 3,5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중에 62만 5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62만 5천 명을 제가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국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한 9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달 보면은 이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에서 뭔가 좀 그동안 이제 제재해왔던 것들을 많이 풀어줬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옥죄이면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한 6배, 7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일 날 300명대 수준으로 줄었었는데 17일에는 1,300명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미국이었는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옐런 재무장관이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을 때 소집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만 소집이 되는데, 이 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그만큼의 변화 혹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는 이런 회의, 파월 의장과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 통화감독국,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까지 다 참여하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일반 코인 상품들도 곧 규제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휘발유 재고량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상외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감소해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2만 건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380여 개 기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가지고 코카콜라라든가 인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미 은행주들 통해서 밝혀졌고요. 2019년도 실적 대비,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 성장률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률을 더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관전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